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참 눈이 많이 오네요. 올겨울은 특히나 좀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오는 와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코드 하면은 뭐 북미 시장에서 정말 많이 판매된 세단 중에 하나죠. 국내에서도 뭐 한동안 좀 인기를 끌었던 세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코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혼다의 그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포함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탑재된 모델인데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세단의 인기가 많이 좀 적어지면서 SUV에 대한 인기로 좀 옮겨가면서 이제 세단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혼다의 이제 플래그십, 나름은 좀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이 어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로 뭐 뛰어난 연비, 그리고 참 괜찮은 이 주행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시장 상황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좀 오랜만에 만난 어코드, 사실 조금 살짝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괜찮은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연비 효율성도 괜찮은 이러한 세단인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일단 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소개된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체인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LED 헤드램프, 좀 가느다란 형태의 LED 헤드램프와 함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죠. 좀 일체형으로 된 그 기존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이 강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LED 안개등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에도요, 19인치 휠 디자인이 새롭게 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 휠 디자인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19인치 휠도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 보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로고가 붙어 있고요. 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좀 평범해 보이는, 준수해 보이는 이러한 용모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특히 저는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어코드의 이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앞쪽에 루프라인 같은 경우, 앞쪽에 이제 전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세단의 모습이지만, 이 뒤쪽으로 가보면 이 루프에서 이제 트렁크 끝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굉장히 낮은 각도로 쭉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사실 이런 디자인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세단들이 얼마나 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UV에 밀려서 세단의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과거의 그 전형적인 이 세단의 모습을 탈피하면서 좀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을 이 요즘 출시되고 있는 세단들이 좀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흡사종 쿠페처럼 보이는 이러한 루프 라인을 가지고 있는 갖게 된 것도 이 어코드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 확실히 이러한 변화들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뒷모습을 한번 보죠. 정말 눈이 많이 오네요.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자, 이 뒷모습이 그렇게 썩 눈에 이렇게 잘 와닿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형태죠. 이 끝으로 라인이 하나 또 내려오는 이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뭐 뒷모습 자체가 그렇게 뭐 인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다소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억지로 좀 자극적인 요소를 좀 일부러 집어넣은 듯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하이브리드 로고와 함께 투어링 로고도 붙어 있고, 이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입니다. 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친환경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을 좀 차량에 좀 특징적인 색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좀 열어야 되는 부분이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570리터를 조금 넘는 공간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뭐 수납 공간 이런 것을 뭐 더 챙기기보다는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사방을 다 정리해버린 뭐 플라스틱 패널이란지 러기지 네트 이런 것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 이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작은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파사트와 비교하면 사실 파사트는 굉장히 좀 넓은 이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죠. 거의 580리터가 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뭐 어코드 같은 경우에도 570리터를 조금 넘는 수치긴 하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고 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6대4로 접을 수 있는 이 레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접을 때 이렇게 잡고 접을 수 있는
뭐 손잡이만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전동식 게이트 트렁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코드의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무난한 이 중형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세단이죠. 그래서 생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브랜드의 차량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엔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위한 차량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코드 모델도 이제 태국에서 출시된 생산된 차량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 소재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실내 품질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난한 이 형태, 그런 것을 좀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뭐 튀는 모습은 아니지만 뭐 과거에 이제 어코드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디지털화된 모습들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버튼들이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혼다 센싱이라고 불리는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뭐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 뭐 차선 유지하는 기능들, 그런 것들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HUD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의 앞쪽에 HUD의 정보가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다양한 메뉴 선택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은 아날로그 계기판, 속도계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왼쪽에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이제 배터리 충전량을 나타내는 게이지가 따로 있는데요. 뭐 하이브리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게이지가, 아마 운전을 해 보신다면 이 게이지가 수시로 찼다가 수시로 소모됐다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뭐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배터리의 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기 모드로만, 순수한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들이기도 하죠. 일단은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 끝을 보시면 HUD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또 시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메모리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의 메뉴 같은 것도 한번 좀 살펴보죠.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들을 통해서나 이 홈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모터 출력이라든지 에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을 했나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파워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차량이 구동에 따라서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엔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흐름도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행 보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에 뭐 차선을 유지하는지 앞차의 거리 같은 것도 이곳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CRV와 비교했을 때 이 CRV보다는 좀 더 깔끔한 인상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우로 뭐 스크롤 해보면요, 스크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을 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도 무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사용하기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역시도 이곳에서 파워플로우 같은 경우에 동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상황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 내비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 내비를 적용을 하고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또 사용하기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이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USB 포트 2개와 함께 12V 아울렛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물건을 넣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어 변속은 이제 버튼식으로 변속이 되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효율 주행 모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EV 버튼을 누르면 EV 모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모드로 활성화가 되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서랍 같은 경우에 패널도 마련되어 있어서 짐을 보관하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흡사이제 우드 패널처럼 생긴 플라스틱 패널로 이렇게 더해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재의 고급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이 소재의 질감이라든지 쿠션감 이런 것들이 좋아지긴 했는데,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이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품질이 그렇게 막 좋고 그 소재의 고급감이 뛰어난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이제 국산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은 역시 어코드답게 넉넉한 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이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시트를 앞쪽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승했던 혼다 CR-V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70이고 시트 포지션을 제 포지션에 맞춘 상태에서 한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시드 뒤쪽에는 이렇게 송풍구와 함께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창문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 내려보면 창문은 한 여기까지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이 옆에서 측면 디자인을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뒷모습이 상당히 조금 쿠페 스타일로 날렵한 인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열 쪽 도어가 조금 유리창이 좀 좁은 느낌도 받긴 하네요. 앞쪽에 이제 선루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선 시트가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도 앞좌석 1열은 또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분할되는 시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트 벨트도 3개 갖다 마련되어 있어서 3명이 이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어보죠. 단촐한 크기에, 작은 크기에 이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따로 수납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스키스루도 따로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시트 자체 같은 경우에 1열 시트의 시트도 그렇긴 했지만 상당히 좀 푹신하게 몸을 받쳐주는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열 시트가 좀 더 푹신한 이 시트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2열에 승차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불편한 것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가 따로 각도 조절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머리 공간입니다.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제 키가 170인데요. 딱 지금 주먹이 꽉 차게 하나가 들어가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헤드룸 공간에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 역시 차량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오는 이러한 좀 헤드룸이 좀 좁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키가 180 되는 분들이라면 머리가 완전히 좀 닿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셨고요. CR-V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도 LED 등이 없었는데, 지금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는 LED 등은 따로 아니네요. LED 등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벌브 타입의 조명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한번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동을 킨 상태인데 엔진이 가동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외부 온도에 따라서 엔진이 가동되기도 하고, 또 난방 상태에 따라서 또는 에어컨 작동 상태에 따라서 엔진이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주행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EV 모드, 이코 모드, 스포츠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 가장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고, 이제 전기 모터, 엔진의 힘 모두를 끌어다 쓰는 모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EV 모드는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이제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든가 아니면은 난방이라든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 또는 차량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서
EV 모드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엔진을 가동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주행을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제 뒤로 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EV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EV 모드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 그 EV 모드, 전기차 특유의 그 윙하는 인버터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차 안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EV 모드만으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니까 엔진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난방도 하고 있고 외부 온도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지금 엔진이 좀 활성화가 된 거고요. 뭐 배터리 충전량이 충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난방을 조금 켜지 않은 날씨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오랫동안 이제 EV 모드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속 40km 정도까지도 EV 모드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좀 EV 모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주행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턱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승차감은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뭐 무르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뭐 사실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중형 세단이긴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주행 특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 조금은 하드한 타입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저속에서 주행할 때는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주행 특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진입하기에 앞서서 자, 어코드 하면은 벌써 지금 제가 실사하고 있는 차량이 10세대 모델입니다. 10세대 모델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인데요. 1001세대 어코드가 출시된 게 1976년입니다.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자동차인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을 받아왔던 차량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중형 세단이기도 하죠. 어코드, 캠리 이러한 차량들이 미국에서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클래스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승했던 CR-V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할 때는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거동 때문에 인상적인 감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거기서 확인했던 분명한 것은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됐구나, 상당히 좀 효율성을 높였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력 성능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지만 차량 자체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시승하고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역시 혼다는 참 세단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정말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전반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속도를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CR-V에서는 좀 느끼지 못했던 이 안정적인 고속 주행 성능, 서스펜션에 탄탄하게 이제 차량을 좀 지지해주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노면으로 움켜쥐고 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역시 주행 상황에 맞게 아주 발빠르게 엔진과 전기 모터를 오고 가면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동력 성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모델 하면은 성능은 조금 낮지만 효율성을 추구한 차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이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속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머뭇거림 없이 가속을 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엔진음이 좀 크게 좀 들려오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CV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속을 할 때 상당히 좀 엔진의 그 부밍음이 실내로 많이 들치는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원하는 타이밍에 좀 가속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은 사실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CR-V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확실히 좀 앞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 10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도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노면의 마찰음이 다소 조금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 하부에 좀 차은 부분이 좀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고속주행 시에 A필러 쪽에서 뭐 풍절음이 크게 들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할 때 이 노면음이 조금 올라오는 부분은 있지만 풍절음이라든지 뭐 차량에서 뭐 잡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별도의 다른 소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스티어링 반응 역시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즉각적 1대1로 반응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민첩한 움직임을 도와주는 핸들링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스티어링 휠을 좀 급하게 이제 움직였을 때 차량의 거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이제 고속주행 시 안정감만큼이나 좀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모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보조 기능으로는 혼다 센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CRV에서도 체험을 했던 혼다 센싱인데요. 전면에 붙어있는 광학식 카메라와 함께 차량 전면 라이트 그릴 아래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앞쪽의 차량의 움직임을 읽고 또 차선을 읽게 되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행보조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눈이 좀 왔거든요. 눈이 오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혼다 센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러한 차량들의 센서 기능들이 아직은 이런 악천후,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악천후 속에서 이 센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눈이 많이 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경고문이 이 디지털 계기판에 뜬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센서 주의가 조금 깨끗하게 치워지면서 그러한 기능이 좀 그러한 주의 경고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요즘에 사실 주행보조 기능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죠.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만듦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과거보다 이 엔진과 전기 모터로 오가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주행, 그리고 다른 일본의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국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도 더 높은 이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사용한 이 높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정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좀 눈에 띄죠. 장점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내 품질 같은 경우에 조금 경쟁 모델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아쉬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개선된 이 로드 노이즈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다소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앞으로 좀 차근차근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17.5의 대단히 뛰어난 성능, 그리고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